그런데 B라는 연예인분이 만약에 그냥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서 잠수를 탔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요거는 공황장애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분들이 많이 겪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끔 공황장애 인터뷰를 보면 저거 공황장애 아닌데? 본인이 어떤 증상을 겪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면은 그거는 공황장애보다는 약간 사회불안장애 혹은 뭐 대인기피증 이런 거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회공포증도 고통스러운 심리장애이기는 한데 공황장애에 비해서는 조금 그 고통의 정도가 덜해요. 문제는 이걸 본 사람들이 제 친구들만 봐도 뭐만 하면 자기 공황장애 왔다고, 나 공황장애 온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공황장애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 좀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좀 잠수 타고 싶고 이 정도 가지고 공황장애라 그러면은 정말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신뢰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런 신뢰를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철저하게 하시려면은 먼저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공황,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황 발작.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공황이 뭘까요? 내 친구가 무슨 에어포트 뭐 이런 뭐 공항 무서운 거 아니야? 뭐 출국 무서운 거 아니야? 이런 개그를 쳤다가 저한테 아주 호되게 제가 뭐라고 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공황을 영어로 하면 패닉입니다. 뭐 가끔 패닉 상태에 빠졌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그냥 공황을 쉽게 이해하려면 공포예요. 공포. 공포 영화 할 때 그 공포. 그러니까 공황 상태, 요거는 공포 상태, 요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이해가 빠르죠. 그렇다면 공황 발작은 뭘까요? 공황 발작은 영어로 패닉 어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또 다른 영단어 없으세요? 심장마비 영어로 뭐예요? 하트 어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택의 뜻은 갑자기 나를 강타한다, 뭔가 나를 갑자기 강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황 발작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를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 요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공황과 공황 발작의 차이는 뭘까요? 아까 제가 공황은 그냥 공포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태죠. 이러면은 공황이 온단 말이에요. 무섭잖아요. 갑자기 내가 털리고 나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오는 공포를 공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황 발작은 이거랑 다르게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확 찾아오는 그런 공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친구한테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인데, 제 친구를 A라고 치고 제 친구랑 썸을 탔던 사람을 B라고 해봅시다. 과거형이죠. 나 남 썸 타는 걸 못 보겠어. 아무튼 이 A랑 B가 데이트를 한다고 빕스에 갔대요. 근데 한 그릇도 못 먹고 결제하고 나왔대.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해서 듣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A랑 B가 밥 먹으면서 살짝 말다툼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B가 숨이 안 쉬어진대. 숨이 안 쉬어져서 빨리 앰뷸런스 좀 불러달래요. 나 자기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B가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갑작스럽게. A도 어쨌든 앰뷸런스를 같이 타고 병원에 갔겠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인 A가 보호자의 입장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A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B씨는 공황장애입니다. 그런데 요건 제 생각이고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A한테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요거는 잘못된 단어 선택이에요. 정확히는 공황 발작이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람을 공황 장애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B한테는 공황 발작이 요거 딱 한 번이었거든요. 요거 딱 한 번이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대요. 물론 지금은 썸이 깨졌지만 아무튼 없었대요. 그러면은 요거는 공황 발작이지 공황 장애까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 발작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 혹은 한 번만 겪은 사람은 공황 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있어야지 공황 장애가 되는 건데, 공황 발작이 없는 사람이 나 공황 장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공황 발작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공황 발작, 공황 장애는 불안에 기인한 시민성, 심리장애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하지만 죽진 않아요. 대신 심리적으로 엄청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불안에 기인한 심리장애이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처럼 뭐 빕스에서 딱 앰뷸런스를 탔어.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100으로 시작을 해요. 100으로 시작을 해서 이 병원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낮아져요. 그 불안감이나 어떤 공포감이. 왜냐면은 병원에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안도감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공황 발작을 겪으신 분들은 거의 다 그 병원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이게 떨어집니다. 심리적인 고통이. 자, 다시 연예인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A라는 연예인분이 만약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 후에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건 공황장애가 맞아요. 그런데 B라는 연예인분이 만약에 그냥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서 잠수를 탔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요거는 공황장애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공황 발작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창피하거나 뭐 좀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황 발작이 없었다면 그건 공황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공황 발작 없이 그냥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것 같아서 무섭다, 이러면 사회공포증, 대인기피증이고, 마찬가지로 공황 발작 없이 그냥 어디 나가기가 무섭다, 외출하기가 무섭다, 이러면은 외출공포증, 뭐 광장공포증, 요거예요. 물론 공황장애는 높은 확률로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부터 시작해서 광장공포증, 그리고 우울증까지도 발전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끔찍한 공황 발작을 한번 겪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또 이런 발작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해오죠.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져요. 내가 언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공황 발작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터질지 나도 모르니까 사람들을 그냥 안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외출을 꺼리게 돼요. 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신고라도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외출을 막 해. 그러다가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공황 발작이 오면 나는 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불안한 생각들 때문에 외출공포증, 광장공포증,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당연히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데 우울증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공황장애가 대인기피증, 광장공포증, 그리고 우울증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황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이제 내 친구가 나 공황장애인 것 같아 뭐 이러면은 이게 본인 피셜인지 진짜로 공황장애인지 구분해낼 수 있겠죠. 내 친구가 엄살을 부리고 있으면 너 그러면은 진짜 공황장애 겪고 계신 분들한테 실례야, 요렇게 따끔하게,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재밌고 유용한 심리학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